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 건데, 자, 오늘 구간 영상 절대 끄시면 안 됩니다. 오늘 구간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그룹주의 이 지배구조 개편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합병에 대한 부분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시나리오로 영상을 풀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절대 끄지 마시고,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며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자, 제가 일단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구간대에서는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왜 올라가요, 여러분들? 이거 왜 올라가요? 이 원전 사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원래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던 핵심적인 캐시카우가 뭐죠? 원래는 여러분들 누구예요? 맞아요. 두산 밥캣.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현금을 확보해 주는 건 사실상 두산 밥캣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캐시카우가 분명하게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4년도에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의 합병을 에너빌리티의 주주들도 강력하게 반대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 분석을 보게 되면 현재 구간에서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요? 1.6조의 영업이익 1조죠. 근데 이걸 만약에 별도로 보면 6조에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즉 두산 밥캣에서 들어오는 금액 자체가 거의 10조의 영업이익이 6천억이라는 거예요. 연결로 잡힐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떼어내진다라고 했을 땐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에너빌리티 주주들은 뭐요? 굉장히 반대를 했던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두산 밥캣의 지분을요. 누가 가장 많이 들고 있죠? 누가? 보시면은 자, 누구예요? 에너빌리티가 48%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밥캣의 48% 중에 28%를 예를 들어 두산에 매각한다 해보자. 두산 28%는 아니면은 25% 정도를 두산에 매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두산에. 그래서 G주사에 매각을 한다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떤 그림이 좀 만들어질 수 있냐면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뭐가 들어와요? 현금이 들어오죠.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죠? 현금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현금으로 뭘 할 수 있냐? 지금 미국과 분쟁이 있어서 웨스팅하우스 인수에 대한 자금 활용 가능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차입금 상환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두산 퓨얼셀 수소 플랜트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강화할 수 있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두산 밑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 퓨어셀이 만들어지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두산 밥캣에 대한 부분들 지분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23%를 그죠? 요것을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랑 두산 퓨어셀이랑 두산 로보틱스랑 두산 밥캣이랑 합병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신주에 대한 부분들을 주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에너빌리티는. 그래서 전 여기서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에너빌리티 밑에 밥캣이 있는 게 그림상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에너지 사업 관련돼서도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캐시카우 역할하는 두산 밥캣이 껴있기 때문에 이거를 빼서 두산 로보틱스 밑으로 넣고 싶은 거거든. 그럼 로보틱스는 수익성이 개선되겠죠. 그럼 이 과정에서 이 두산 밥캣의 주주들이 가장 강력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로보틱스와의 합병 비율이요. 로보틱스에 대한 합병 비율이 1대 0.63이었거든요. 24년도에. 근데 만약에 지금 로보틱스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두산 밥캣 주주들한테 유리한 합병 구조를 가져가게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두산 밥캣 주주들이 크게 반대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합병 비율이 괜찮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두산이라는 회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높아졌다.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표로 정리해 놨거든요. 요거 잠깐만 좀 보실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성장 전략, 지배구조 개편 및 성장 전략. 이거 제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두산그룹의 현 지배구조 분석
에너빌리티와 로보틱스의 전략적 방향, 밥캣 지분 현황의 의미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두산이 있고요. 두산이 있고 이 밑에 두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누가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요. 에너빌리티 밑에 두산 퓨어셀과 두산 뭐가 있다? 밥캣이 있다. 그러니까 밥캣에 대한 부분을 떼어내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두산이 뭐요? 친환경 쪽과 이 자동화 건설 쪽 이 두 개를 이렇게 지배하는 거죠. 이 그림. 그래서 친환경 쪽은 에너빌리티가 핵심적인 계열사 역할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지금 에너빌리티가 자금적으로 많이 후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SMR에 대한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현금 창출에 대한 부분들이 꽤 부족하죠. 그러면은 지금 에너빌리티가 현금을 추가적으로 당겨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이게 되게 많지는 않아요. 그쵸? 해봤자 두산 밥캣에는 돈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 두산 밥캣에 배당으로 들어온 돈으로 그걸 현금을 활용을 한 건데 그것도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두산 밥캣의 지분을 매각을 하는 건데 매각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쪼개서 매각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쪼개서 요것을 일부는 두산이 현금으로 사주고 남아있는 현금은 두산 로보틱스와 밥캣이 합병하면서 주식으로 보상받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밥캣의 주주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로보틱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밥캣 주주들이 괜찮겠죠. 아무리 합병 비율을 잘 맞춰준다라고 했을 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모아 가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두산 로보틱스를 모아가라.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뭐 합병에 대한 부분들을 둘째 치고 얘네가 지금 AI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AI 산업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올라갈 거 다 올라갈 거거든요. AI에서. 근데 안 올라간 게 뭐가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그럼 AI의 마지막 퍼즐이 뭐다? 로봇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로봇주가 강력하게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올 텐데 이때 에너빌리티도 같이 따라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오면서 SMR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여기서 그룹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두산 밥캣의 지분을 매각을 해서 에너빌리티는 원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고요. 강화하고 그럼 이거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가 크게 불만이 없을 거란 말이야.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건 뭐요? 원전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밥캣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밥캣을 떼어내서 이 돈으로 SMR 공장 시설 투자하고 웨스팅하우스 인수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뭐가 된다?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일반적인 사고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음모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전체적인 그룹주들의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제한 시나리오, 이거 제가 생각을 한 건데 에너빌리티의 밥캣의 지분을 매각을 하고 두산 로보틱스와 밥캣의 합병을 추진해서 지배구조 재편 효과를 얻는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기대 효과, 기대 효과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측면과 두산 측면 그리고 밥캣 로보틱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밥캣 주주들의 반발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합병 비율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이제 리스크도 있겠죠. 주식 매수 청구권. 24년도에 이것 때문에 합병이 무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물론 주주들의 불만은 둘째치고 이 돈에 대한 부분도 컸어요. 이 비용을 지불을 못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 및 시장 신뢰 관련 리스크, 성공 조건 및 결론, 이 주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 그 투자 계획을 명확하게 발표를 해야 된다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리고 IR 강화 방안, 이런 부분들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밥캣 지분 4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8%. 제가 착각을 잘못 썼어요. 보유하고 있고 현재 발전, 설비, 원자력, 화력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원전, SMR, 수소 등 에너지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 뭐예요? 에너지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다. 풍력까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빌리티의 사업 구조는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두산밖에 딱 껴있는 게 안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에너지 EPC 기업 지향을 한다.
설계, 조립, 개발 요런 뜻이에요. 자, 이제 두산 로보틱스 지분 68%를 보유하고 있고 협동 로봇 및 자동화 솔루션 전문 기업이고요.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하고 있고 스마트 머신 분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자동화 기술 경쟁력도 확보 중이다. 자, 그룹의 전략적인 방향. 에너빌리티는 원전 에너지 사업에 집중을 하고요. 로보틱스는 스마트 머신, 자동화 성장, 그 사업 포트폴리오를 명확하게 추진한다. 이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하고 각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밥캣 지분 25% 매각 25% 매각을 통한 대규모 현금 유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확보된 자금으로 원전 사업 투자를 확대한다.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개발 가속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장 설비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 투자한다. 그 수소 플랜트 사업 투자 재원 마련을 하고요. 핵심 에너지 사업 경쟁력 강화, 재무구조 개선 효과까지, 그죠? 가져간다라는 내용이죠. 사실 근데 재무구조 개선 효과는 단기적인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산의 지배력 강화 관련된 부분들, 밥캣에 대한 직접 지분을 확대하고 로보틱스와 밥캣을 모두 지배한다. 스마트 머신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 그룹 내 시너지 창출 기반 마련, 의사결정 효율성 증대, 그룹 지배구조 단순화, 요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분구조 최적화. 자, 에너빌리티는 에너지 사업에 집중이 가능하고 비핵심 자산의 효율을 적극적 활용한다. 자, 그룹 전체 가치 극대화, 각 계열사별 전문성 강화, 주주가치 제고 효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는 일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 사업 구조 자체가. 사업 구조, 왜냐면은 우리가 뜬금없는 사업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뭐 A라는 회사가 반도체 회사인데 얘네가 뭐 미래 사업을 위해서 바이오도 하고 있어요. 그건 뭐야? 이 바이오의 모 회사가 반도체 회사.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반도체 회사 밑에는 뭐요? 예를 들어서 뭐 개발, 반도체 개발, 요런 뭐 계열사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수직 계열화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요? 그림이 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수직 계열화가 되어야 그룹 전체적인 시너지가 발휘가 될 것이다. 요러한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두산에너비티가 보유한 밥캣 지분 중 48과 25%를 두산에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하고 두산 밥캣과 로보틱스 모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23%, 25%는 뭐예요? 큰 금액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안 하고 뭐 10% 정도만 매각을 할 수도 있고 뭐 20% 정도만 매각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러한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왜냐면은 만약에 두산이,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그냥 해놓은 거예요. 임의로. 예를 들어서 두산이 로보틱스의 지분 68%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밥캣의 지분 10% 가지고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합병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땐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당연히 뭐요? 보다 당연히 많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요 지분율만 넘기면 되는 거라서 요거는 두산이 계산을 잘 하겠죠. 얘네들이 현금도 뭐 몇십 조씩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퍼센트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10%를 하든 5%를 하든 그런 방향으로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래서 두산이 최대 주주로 합병을 주도한다. 로보틱스가 밥캣을 흑수합병하고 합병 비율은 주가 및 기업가치 기준 산정을 한다. 외부 평가 기관을 통한 공정한 가치 평가를 해서 법적 절차에 따른 단계별 진행을 하고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다. 주주들의 동의도 얻어야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밥캣 주주들은 만약에 로보틱스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뭐 합병 비율에 대한 부분들이 유리하게 받는다라고 했을 때 뭐 굳이 거절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림으로 갈 것 같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에너빌리티의 지분 전환은 에너빌리티 자녀 밥캣 지분 20%는 합병 대가로 로보틱스의 주식을 받는다. 성장성 높은 로보틱스의 지분을 확보하고 포트폴리오 다각화 효과, 간접적 스마트 머신 사업 참여 기대, 미래가치 상승 기대한다라는 내용이고, 일단은 합병 시너지 효과는 로보틱스 기술, 밥캣의 인프라가 결합돼서
이 제품군 확대 및 유통망 공유, 해외 시장 진출 가속화, 그 R&D 및 자동화 기술을 융합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보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대 효과는 자 원전과 수소 투자의 가속화, 밥캐치분 매각으로 확보한 현금을 원전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그래서 이렇게 SMR 관련된 부분들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이고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성장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밥캣 지분은 사실상 성장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밥캣은 1년에 3% 정도에서 4%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로보틱스와 밥캣이 합병을 한다고 했을 땐 성장률 자체가 엄청나지겠죠. 그쵸? 성장률이 엄청나지게 합병을 하게 된다면, 그럼 여기서 성장성 높은 로보틱스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두산 같은 경우는 글로벌 스마트 머신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 그리고 이 밥캣과 로보틱스의 시너지 극대화라는 내용들, 이거는 24년도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일단 생각을 좀 해봤을 때 이 밥캣 로보틱스의 통합 시너지가 날 것이고, 그래서 글로벌 사업 확장의 가속화를 이룰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밥캣주들이 이제 반발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완화를 해야 되냐. 근데 사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돈으로 보상받지 못하면 사실상 크게 적극적인 찬성을 안 할 거기 때문에 합병 비율 최적화가 좋겠죠. 그래서 로보틱스 주가 상승 시 합병 비율이 유리하게 설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일단 로보틱스의 주가가 좀 많이 오를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이벤트들이 9월, 10월에 쫙 이어져 있기 때문에 로보틱스의 주가가 쫙 올라가고 에너빌리티 주가가 쫙 올라가면서 여기서 시너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애초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원전 수소 쪽, 이쪽 친환경 에너지 쪽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는 주주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밥캣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 주가가 더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애초에 밸류에이션 자체가 말이 안 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미래 기대감에 대한 모멘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밥캣주를 마찬가지 로보틱스의 주가가 많이 올라서 합병 비율에 대한 부분들이 최적화가 된다라고 했을 땐 사실 밥캣주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 이러한 부분들은 두산이 뭐 잘 하겠지만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해서도 대충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에너빌리티가 여기서 SMR에 대한 부분들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금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근데 두산 밥캣에서 받는 배당을 가지고는 큰 현금을 매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많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밥캣 지분의 일부를 블락딜 형식으로 두산이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현재 구간에서 제가 지금 텔레그램 방에 두산 주주분들이 일단 한 1,500분 정도 더 넘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그냥 한번 보면 과거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되는데 7월 중순쯤 이렇게 두산 관련돼서도 에너빌리티 관련돼서도 우리가 얼마나 들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일단 투표만 1,200분이 투표해줬죠. 그러니까 일단 1,200분은 두산 에너빌리티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들어오셔서 여기서 내용 같은 부분들 도움받고 계시고, 사실 에너빌리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냥 제가 미친 듯이 브리핑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브리핑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두산 에너빌리티 들고 있는 분들, 그쵸? 이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월요일에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면 너무나 다행이겠지만 밀리면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박스권이잖아요. 박스권 중심에서 상단 부분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위쪽으로 충분히 좋은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천천히 기대해 봤다가 주가가 올라갔을 때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가가 혹여나 밀리는 상황이 나오면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이쪽에 있을 때 61선이 완전 밑에 있었거든요. 완전 밑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을 거다. 말씀드렸던 게 기게 되면 61선이 올라오면서 여기서 지금 테스트 할 수 있는데,
요 부분들이 이제 60일선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요 구간 60일선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을 하고 갈 수 있다. 그래서 눌리면 이제 기회로 좀 잡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혹여나 내가 두산 에너비트 들고 있는데 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들 같이 좀 잡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위쪽에 번호 010-9201-6329 자,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위에 번호 이쪽으로 두산 남기시면 되고요.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거든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두산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릴 거고 지금 많은 분들이 입장 요청을 남겨주셔서 제가 확인을 해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최근 거는 거의 다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일주일 안 걸리긴 하거든요. 일주일 안 걸리긴 하는데 제가 최대한 빨리 입장을 도와드릴 거니까 요거 확인해서 입장 요청하시면 되고요. 7,200분 정도 있는데 제가 요거 일단 한 10,000명까지는 솔직하게 금방 채울 것 같아요. 맘만 먹으면은 사실 한두 달이면 채울 것 같은데 어쨌건 요 부분들도 제가 아무나 받지 않아요. 주주분들만 확실하게 받고 있으니까 요 부분들 010-9201-6329로 여러분들이 두산 남기시면 되고요. 여기 다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설문조사 인원수만 보셔도 알 거고요. 그 다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인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디 놀러 갈 때는 잘 안 놀러 가는데 놀러 갈 때는 또 여러분들한테 놀러 간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텔레그램에 안 올려드리진 않거든요. 놀러 가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모바일로 다 올려드려요. 우리가 ABL 바이오도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부분에서 모아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따봉 표시만 보셔도 알겠지만 절대 보수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 정말로 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 기운 받으시라고 음봉소세 음봉에서 피어나는 양봉에 대한 부분들 또 노후를 보면서 항상 주식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판단을 하건 간에 여러분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뭐 태클을 걸지 않을 건데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정말로 잘 맞추고 있고 24년도 4월부터 굳이 인증 안 합니다. 이제 인증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24년부터 이 원전에 대한 부분들 AI 전력 사이클 반드시 원전 필요하다 이 부분 강조드리면서 모아가자라고 해서 이때가 17,000원 18,000원대고요. 이때부터 계속 끌고 와서 지금 언제 최근에 67,000원 69,000원에 두세 배 수익 나신 분들 수익 실현하고 다시 들어가서 두산은 올라가는 타이밍 보고 있습니다. 항상 이러한 부분들 제가 계속적으로 브리핑 드릴 거니까 같이 좀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두산 남기시면 됩니다. 그 텔레그램만 무료니까 꼭 들어오시고 그리고 제가 10월 달에 또 이벤트가 있는데 이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거는 또 보여드려야 믿을 것 같아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 중에 한국카본이라고 있어요. 한국카본 3월 28일 보이시죠? 한국카본 이 당시에 증시가 좀 힘들었거든요. 증시가 힘들어서 제가 이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을 요때 13,500원에 언제 3월 28일에 정말 대놓고 드렸습니다. 뭐요? 조선 히든 종목해서 이거 공유 안 하려고 했으나 충분한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증시가 힘들기 때문에 뭐요? 꼭 한국카본이라는 종목 체크해라. 요거는 뭐요? 같은 섹터에서 말씀을 드렸던 동서 화이텍이고 한국카본이 메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보셔도 알겠지만 주봉상도 13,580원 눌렸을 때 보시면은 자 어때요? 어디였어요? 여기였죠? 여기 이 구간 얼마? 13,560원 여기네요. 자 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3월 28일 찍어서 여기입니다. 여기 정확히 저점 하루 전날 3월 28일에 말씀을 드리고 그날 찍고 어떻게? 13,300원에서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여기까지 32,500원 그죠? 주가 보면 요렇게 150% 정도 올라갔다. 2.5배 정도 주가가 올라갔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하면서 10월 달에 있을 이 우주항공 관련된 이벤트 그래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 관련주 요것도 히든 종목 준비했으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요. 추가적으로 이 히든 종목에 대한 부분들까지 스페이스X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들 받아가세요. 그래서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은 자, 스페이스X 관련주고 2025년 흑자 전환을 한 회사기 때문에 앞으로 뭐요?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이고 우리가 지금 날짜가 8월 10일이거든요. 10월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이벤트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딱 매집을 하고 넘어갈 종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비중, 사업 비중을 보면 위성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비중을 보시면은 매출이 23년도 85%, 24년도 91%, 25년도 94%, 즉 위성 사업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문적인 위성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분기를 보시게 되면 뭐 했어요?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자, 요 그림을 잠깐만 보실게요. 자, 우리가 밑에 구간 잠깐만 보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흑자 전환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3배 정도 오른 이후에 계속적으로 1년, 2년 동안 하락을 하고 최근에 작년부터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서 올라온 상태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왜 좋은 흐름인지 모를까봐 제가 주봉의 흐름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현 구간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고점을 찍고 주가가 내려온 상태에서 하락하는 흐름을 돌렸죠. 돌린 상태에서 뭐예요? 이게 박스권이잖아. 박스권인데 저점을 높이는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뭐예요? 흑자 전환. 중요한 사실은 이때도 적자였고 이때도 적자고 적자입니다. 근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디? 아직도 이 박스권에서 중심의 위치가 되고 있다. 자, 근데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이 사이 구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모으고 우리가 전고점 구간 넘어가는 이 자리와 이 자리에서 분할 익절하고 슈팅할 때 나온 물량 전부 다 쳐내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이 종목 스페이스X 관련주 관심 있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X라고 X 또는 우주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쪽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우주라고 남기시면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